비전을 가지면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 어거스트 홍지영. 비전은 마감일이 있는 꿈이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테쥐페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남의 지시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과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 넘쳐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아름답고 튼튼한 배를 만들까? 마음속에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채운 이는 누군가의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오욕에 차서 배를 만들 것이다. 그래야 꿈에 그리던 넓고 끝없는 바다에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도 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게임 못하게 감시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까 걱정하지 말라. 대신 아이에게 비전을 갖게 하라. 이것이 바로 카네기 자녀 코칭 2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1단계에서 아이의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했다면 2단계에서는 그에 맞는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끈 아이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부모뿐 아니라 아이도 함께 읽어야 한다. 아이가 거부하면 강압적으로 읽히지 말고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다. 카네기 자녀 코칭 1단계를 통해 대화의 기술을 습득한 부모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흔하게 하는데 비전의 정확한 뜻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과연 비전이 무엇일까? 비전과 꿈은 어떻게 다를까? 꿈과 비전에 관한 정의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 가운데 나는 기적의 비전 워크숍의 저자이자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교수인 자크 호로버치 박사의 정의를 주로 인용한다. 비전은 마감일이 있는 꿈이다. 맞다. 비전은 꿈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마감일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그저 꿈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26세 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하면 비전이 된다. 마찬가지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건 꿈이고 과학자가 되기 위해 20대에 박사 학위를 따고 40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비전이다. 즉 마감일이 있고 없고가 꿈과 비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마감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력을 갖고 일한다는 것을 뜻한다. 꿈도 그렇다. 막연히 상상의 날개만 펼친다고 꿈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마감일이다. 마감일을 설정하는 순간 꿈은 상상에서 현실로 넘어와 비전이 된다. 그래서 꿈은 꾸고 비전은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비전을 가진 아이는 주도적으로 삶을 이끈다. 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일루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1년 중 360일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면 언젠가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17세에 3할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100넘버는 두 수를 곱한 51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에는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일본인 메이저리거 서즈키 이치로가 14살 때 학교 문집에 썼던 글이다. 서즈키 이치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0년 연속 외야수 부분 골든글러브 수상 1000점 득점이라는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선수다. 그는 결코 비전에 대해 배운 적이 없었지만 스스로 17세에 3할을 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이루어 일본에 현존하는 최고의 야구선수가 되었다. 국회의원 정세균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너무나 가난해 꿈조차 꿀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국회의원 선거 포스터를 보고는 40살이 되면 이 포스터 속의 사람들처럼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정확히 40살 되던 해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당히 당선되었다. 나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삶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삶에 끌려다니는가. 서즈키 이치로나 정세균 의원은 분명 삶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디에 도달할지 그 결정점을 알고 있었기에 즉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명확한 비전을 설정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주의일지 끌려다닌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은 채 이리저리 휩쓸린다. 안타깝게도 자기 인생을 주도할 만한 시기를 훌쩍 넘긴 어른들도 그렇다.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비전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그러다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을 접하면서 비전을 알게 되었고 나이 30에 비전을 설정했다. 만일 내가 이치로 선수나 정세균 의원처럼 보다 일찍 비전을 세웠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카네기 스쿨에 오는 아이들 열에 9은 꿈은 있을지언정 비전이 없다. 막연하게 선생님, 연예인, 공무원, 사학가 등을 꿈꿨지만 몇 살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그것을 이룰 것인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은 아주 드물다. 그나마 꿈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2012년 5월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한 중학생이 34.4%, 고등학생은 32.3%나 됐다. 진학고등학교 계획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원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라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밝힌 중학생은 겨우 10.6%였다.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 없음, 성적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라고 답했다. 고등학생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로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뚜렷한 고민 없이 단지 입시 점수에 맞춰 결정한다고 답한 아이들이 많았다. 요즘 아이들은 왜 꿈이 없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지나친 학업 부담이 꿈 없는 아이들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공부하느라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자기 장래를 계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텐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장래 희망을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 일단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부터 하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요즘 강남에는 소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특강도 있다고 한다. 자기주도 학습이라 하면 아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는 뜻일 텐데 그 방법까지 가이를 받는다니 참 씁쓸한 현실이다. 소위 자기주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기주도란 남한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아이 마음에 비전이 명확하게 그려져야 한다.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어야 배를 잘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불행이 있느냐는 질문에 볼 수는 있지만 비전은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헬렌 켈러의 말처럼 아이의 인생에서 비전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청소를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자명하다.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정수의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 우리 애는 왜 아침마다 덩작을 때려야만 일어나는지, 왜 책상 앞에 앉히기가 그리 어려운지, 왜 휴일이면 컴퓨터 게임이나 카톡으로 시간을 낭비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가? 결론은 하나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 마음에 비전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자기 주도적 성과 열정은 부록처럼 따라오게 마련이다. 비전을 심어준다 하니 어쩐지 거창하고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방법만 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전을 갖게 하는 일은 수학 미적분을 가르치기보다 쉽다. 다음 장에서 멈춰있는 아이의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법, 비전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성공하는 비전을 만드는 카네기의 3P 공식, 확신과 성공을 부르는 강력한 언어. 비전은 100년 동안 검증되어 온 데일 카네기의 3P 공식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3P 공식은 P로 시작하는 비전 설정의 3가지 도구를 일컫는 말이다. 강력한 언어, Powerful Language, 현재 시제, Present Time, 긍정적 이미지, Positive 이미지. 이제 이 3가지 P를 활용하여 어떻게 비전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 번째 P는 강력한 언어다. 비전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에서는 안 된다.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20살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지 말고 나는 20살에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다 라고 해야 한다. 나는 25세 이전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25세 이전에 반드시 임용고시에 합격한다 라고 해야 비전이 이루어진다. 아마도 할 거야와 반드시 한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막연한 희망사항과 예상을 표현한 말이지만 후자는 의지와 신념이 담긴 말이다. 반드시 한다는 강력한 은혜는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다.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건투 선수가 있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10월에 프로로 전향했다. 수많은 상대와 격전을 벌여 승리를 거둔 그는 마침내 1964년 2월 헤비급 챔피언인 리스턴의 도전장을 던졌다. 리스턴은 2년 동안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은 클레이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다. 시합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클레이는 한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계 최고다. 하지만 신문은 클레이의 이 말에 느낌표 대신 물음표를 달아 헤드라인으로 썼다. 나는 세계 최고다. 그리고는 클레이를 한껏 비우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클레이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리스톤은 8회 KO로 물리쳐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이후 그는 세계 순회 경기를 돌면서 나는 세계 최고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상대를 몇 대에 쓰러뜨릴지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을 한두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중했다. 클레이는 훗날 이슬람교를 교정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무하마드 알리.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나이는 바로 전설의 무하마드 알리였다. 그는 결코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세계 최고다 라는 강력한 언어를 사용했고 실제로 세계 최고가 되었다. 그는 링에 오르기 전에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등의 명언을 남기기로 유명했는데 그런 강력한 언어들이야말로 그가 세계 최고의 복수로 우뚝 서게 한 1등 공신이었다. 입만 살아 뜯는 복수 취급을 받기 싫어서 죽게 살기를 훈련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무하마드 알리의 예처럼 강력한 언어는 자기 확신과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전은 강력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꿈을 현실화하는 현재 시제. 두 번째 피공식은 비전을 즉 현재 시제로 설정하라는 것이다. 비전은 마감일에 따라 단기 비전, 중기 비전, 장기 비전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교 50등 안에 들겠다는 것은 단기 비전, 모 대기업에 입사하겠다는 것은 중기 비전, 70세 이후 퇴직해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장기 비전일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비전이란 미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전을 미래 시제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현재 시제로 생생하게 표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겨울 오륜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전 설정 교육을 했다. 아이들에게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한 뒤 발표를 시켰더니 한 아이가 일어나 말했다. 5년 후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이에게 5년 뒤 자신의 모습을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바꾸어 표현해보라고 했다. 아이의 비전은 이렇게 바뀌었다. 2017년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와 있어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시고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동기들과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총장님의 강연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현재 시점으로 보는 것, 이것을 비저닝이라고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내 비전의 마감일로 날아가 그 순간을 직접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비즈닝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의 뇌가 상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아주 매운 떡볶이를 먹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실제로 떡볶이를 먹고 있지 않은데도 침 속에 침이 고이기 시작한다.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고 침을 내보내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아내가 임신기간에 참고했던 육아서적에도 이와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유축기를 이용해 젖을 짤 때 아기 사진을 보면 젖이 잘 돈다는 것이다. 아기를 떠올리기만 해도 엄마의 뇌에서 실제로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와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강렬하게 상상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강렬한 현재 시제로 비전을 그리면 그것을 현실화하기 쉬워진다는 말이다. 2012년 수능 만점자 김성덕 군은 만점의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남자라면 수능 만점이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리고 천장 위에 수능 만점 성적표를 그려 붙이고 잠자기 전에 항상 쳐다봤어요. 김성덕군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현재 시제로 비전을 설정했다. 막연하게 수능 만점을 받은 자신은 상상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성적표를 그려 눈앞에 붙여놓았던 것이다. 아마도 김성덕군은 매일 밤마다 수능 만점 성적표를 받아든 자신을 현재 시제로 생생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상상이 실제 수능 만점이라는 현실로 이어졌음에 틀림없다. 성공을 끌어당기는 긍정적 이미지. 마지막 P는 바로 긍정적 이미지다. 카네기 석굴 수업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3년 뒤의 비전을 그려보라고 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왠지 재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모든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말은 친구들의 공감을 사줄지 몰라도 비전으로는 적합하지 못했다. 비전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 비전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성공한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까요? 내 설명을 들은 아이는 총명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경찰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꿈이라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 후에 저는 경찰대학에서 성마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성공의 법칙의 저자 맥스웰 몰츠는 인간의 뇌는 설정된 목표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미사일의 유도장치와 같다고 하면서 이것을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정신적 자동 유도 장치라고 명명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정신적 자동 유도 장치에 의해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실패를 떠올리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15년간 세계 단거리 육상계를 주름잡았던 영웅 칼 루이스는 시합 때마다 첫 번째로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했다고 한다. 칼 루이스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잘 보여준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을 확신하게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 강렬한 언어, 현재 시제, 긍정적 이미지, 이 세 가지 공식에 따라 비전을 설정했는가? 그렇다면 기대하라. 꿈이 현실로, 의심이 확신으로, 가능성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이루는 마술 주문. 비전을 적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성공의 3% 법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1953년 미국 예일대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았습니까? 이 질문에 졸업생은 단 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나머지 97%는 아예 목표가 없다거나 목표는 있지만 글로 적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3년 그 졸업생들 가운데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졸업 당시에 목표와 계획을 글로 적어 놓았다고 답했던 3%가 나머지 97%의 부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었다. 예일대 조사 이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 1979년 하버드 MBA 과정 수료생에게 예일대 실험대와 동일한 질문을 했다. 그 결과 예일대와 마찬가지로 단 3%만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기록해 놓았다고 대답했다. 13%는 목표는 있지만 기록하지는 않았고 84%는 아예 목표조차 없었다. 10년 후 목표는 이때 기록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던 13%는 목표조차 없었던 84%에 비해 2배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목표를 기록해 두었다고 답했던 3%는 나머지 9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의 축적이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다. 소득은 적을지라도 명성을 얻었거나 자기 만족감이 크다면 그 역시 성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일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 실험에서 말하는 재산이란 성공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 척도로 봐야 한다. 요컨대 이 두 실험이 말하는 바는 비전을 설정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비전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러나 비전을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 늘 지니고 다니면 그 효과는 더욱 확실해진다. 그 또 다른 예가 바로 세계적인 탐험가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이다. 15세의 존 고다드는 일생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꿈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보았다.
베토벤의 월간 소나타를 피아노로 연주하기,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기, 섹스피어 작품 읽기, 낙하산 타고 하강하기, 비행기 조종법 배우기 등 다양한 꿈들이 노트를 채웠다. 그 가운데는 달나라 여행이나 에르베스터 등정, 아마존 탐처럼 쉽게 이룰 수 없는 꿈들도 있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간 127개의 꿈 이야기는 40년 후 라이프지의 꿈을 이룬 사나이라는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에 좋은 고다들은 127개의 목록 가운데 무려 106개의 꿈을 이룬 상황이었다. 그리고 60살이 넘은 현재에도 달나라 여행을 비롯한 꿈의 목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중궁의 장 창리는 몇 년 전 카네기 스쿨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트레이너다. 그는 16살 때 양품으로부터 파양당한 뒤 자살을 결심할 만큼 절망에 빠졌다. 너무도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그날의 일기를 쓰는 대신 10년 후 26살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어보았다. 그 목록에는 당시 그의 상황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차 갖기, 유학 가기, 외국어 유창하게 하기 같은 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기장에 이른 비전들을 적어 내려간 그는 절망에 빠져있는 대신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10가지 비전을 모두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창리는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한국 유학을 왔다. 그리고 26살에 대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통역 일을 하면서 본인의 자동차도 갖게 되었다. 10년 전 세웠던 자신의 비전을 모두 이루어낸 것이다. 정말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들을 모두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시점을 적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모습이 곧 당신 자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집중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지는 기록의 힘. 도대체 비전을 기록하는 일에 어떤 마력이 있기에 이런 기적들이 가능한 걸까? 뭔가를 기록하는 일은 나의 생각을 추상해서 구체로 막연함에서 생생함으로 바꾸는 행위다. 비전을 기록하며 막연하게 상상만 했던 일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온다. 또한 그 기록을 지갑이나 수첩에 끼워 갖고 다니며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며 자극을 받고 언젠가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목표를 적었던 3%와 그렇지 않았던 97% 사이에 엄청난 소득 차이가 생겼던 것이다. 장차린이 파양당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을 이루고 존 고다더가 15세 때 원했던 100여 가지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나의 비전을 걸러 옮기는 사소하고도 작은 행위가 집중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가져왔던 것이다. 나는 강의를 통해 만나는 10대들에게 현재 일기만 쓰지 말고 미래 일기를 쓰라고 권한다. 미래의 한 시점, 예를 들면 2015년 3월 2일, 2020년 12월 31일 또는 2050년 10월 1일 등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고 상상하고 그때 자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적으라고 한다. 카네기의 비전 실증 3P 공식 중 강력한 언어를 이용해 현재 시제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려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설명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미래의 자기 모습을 그려 나간다. 2032년 5월 21일 나는 지금 CNN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다. 그런데 아리랑 TV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가 들어왔다. 요즘 너무 바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슬램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두 아이들과 수영, 축구, 골프, 댄싱 등 여가를 함께하며 추억도 많이 만들고 있다. 2032년 7월 23일 나는 지금 방학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학을 마치고 교직을 입수하였고 임용고시 합격해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 있다. 게다가 내 모고인 대원 외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가 49기니까 내가 졸업한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내 나이도 30대 후반, 대학 때 만난 남편과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야자 감독이 없는 날에는 가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함께 저녁을 먹는다. 다음 주에는 한 달간 호주로 가족 여행을 떠난다. 무척 설렌다. 2015년 7월 23일 나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내식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내일 영어 영문학과 동기들과 동해로 놀러 가기로 했으니 점심은 조금만 먹어야겠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승마장에 간다. 내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빨리 운전면허를 땄으니 당분간 친구들을 실어 나르는 건 내 담당이다. 내년에는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 나는 하루하루가 참 즐겁다. 2032년 7월 23일 나는 지금 삼성경제
연구소장이 되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내일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모여 내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이 정책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리며 넉넉한 노력에 비례해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2016년 7월 23일 나는 지금 서울대학교 외고학과 정치외교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고고 시절 열심히 공부한 등에 목표하던 대학학과에 들어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곧 방학을 맞아 여행 동아리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같은 과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유럽 여행을 준비 중이다. 고등학교 때 배우던 불어를 계속 공부해 조만간 DALF C2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려 한다. 그리고 졸업 후 외교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자, 어떤가? 아이들의 비전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생생해 놀랄 것이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의 3% 법칙에 따라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비전을 이루는 마지막 고서, 공유하기. 우리 아이도 늦지 않았다. 지금 바로 아이에게 비전 카드를 쓰게 하자. 지금 당장 여기서 써봐 하면 아이들은 쑥스러운 마음에 장난스럽게 쓰거나 반항심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비전을 쓰기 십상이다. 그로 인해 서두를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비전은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를 설정하게 한다. 그런 다음 지갑에 들어갈 만한 작은 카드 3장을 주고 각각 단기 비전, 중기 비전, 장기 비전을 적도록 한다. 미래의 한 시점,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를 적고 그때 자신이 어떤 모습일지 적게 하면 된다. 카네기의 비전 설정 3P 공식을 유념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이가 어려워하면 나는 지금 하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도록 지도한다. 비전을 언제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엄마 욕심에 왜 빨리 안 쓰느냐고 다같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이가 비전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족과 공유해야 한다. 비전을 설정하고 적고 공유하는 것은 비전 달성으로 가는 마법의 고수다. 카네기 스쿨에서도 아이들에게 비전을 설정하고 적게 한다면 반드시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검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자신의 결심을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담배 피우거나 먹는 모습만 안 보여도 마음을 다잡기가 한결 쉬워진다. 게다가 주변의 감시의 눈길도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말만 그렇다하게 떠벌리고 제대로 하는 건 없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비전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부모가 아이의 비전을 알고 있으며 그 달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아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자신의 공양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따끔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아이의 비전을 공유할 때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비전이란 어찌 보면 개인의 가장 정직한 속마음과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비전을 공유한 시간에는 널 쭈삣거리고 쑥스러워한다. 그래서 비전 공유를 할 때는 다소 과장되다 싶을 만큼 시끌벅적하게 응원해줄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응원과 격려,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이의 비전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로부터 비전을 지지받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뿐 아니라 비전을 향해 달려갈 힘과 용기를 얻는다. 와, 정말 멋진 비전이다. 아빠가 있는 힘껏 응원해줄게. 우리 딸이 이런 건사한 비전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네. 엄마도 열심히 도와줄게. 부모가 건넨 말 한마디가 비전을 향해 가는 아이의 등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비전을 세우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적으면 성공에 성큼 다가가고 공유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생각하고 적고 공유하고야말로 비전을 성공시키는 마법의 고수라 하는 것이다. 나 역시 30살에 비전을 세운 뒤로 그것을 적어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 30년 안에 이루고 싶은 12가지 비전을 적었는데 10년 만에 벌써 절반 이상을 이루었다. 그중 하나를 독자들과 공유하자면 올해 안에 공중파 아침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내 단기 비전이다. 부모들에게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모든 10대들의 지갑 속에 비전 카드를 갖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다. 내 단기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확신한다. 그러면 10년 후 우리나라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만든 세상이니까 말이다. 비전 카드. 책 뒤에 수록된 비전 카드와 비전 피라미드를 오려 아이가 직접 자신의 비전을 적게 하세요. 비전을 다 적은 후에는 가족들과 공유하고 지갑이나 수첩에 늘 넣고 다니라고 말해주세요. 카네기 스쿨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작성한 비전 피라미드를 참고하세요.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겸손해지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랑, 열정. 이름, 땡땡땡. 지금은 2030년 땡월 10월 2일.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을 함께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두 딸이 있다. 나는 가족과 모두 주말이 되면 근처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 그리고 카네기 독서 모임에서 항상 독서를 하며 토론을 하고 있다. 나는 독서를 하며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낀다. 나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이다. 남편도 함께 교사여서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적은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꾸준히 운동하며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지금은 2018년 3월 18일. 나는 지금 서울교육대학교 2학년이다. 나는 1학년 때보다 대학생활을 더 잘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1학년 때부터 계속 학생의 독서 동아리를 해왔어. 벌써 동아리 부장이 되었다. 나는 이것들이 내가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과목들만큼 배울 점이 많다. 학생회를 하며 리더의 모습을 배우고 독서 동아리에서 나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오늘은 학생회 친구들과 MT를 가는 날이다. 신입생들도 들어와서 내가 더욱 열심히 동아리를 이끌어 가야겠다. 벌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흥분된다. 나는 대학생활이 너무 즐겁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강점, 희망, 유무감각, 열정, 배려심, 친절, 인간성. 드라마 리스터 1. 책, 영화 많이 보기 2. 여행 많이 다니기 3. 뜨거운 사랑하기 4.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기 5. 진정한 친구 만나기 되어주기 6. 좋은 멘토 되어주기 만나기 7. 진정한 교육 생각하며 실천하기 8. 따뜻한 교사 되기 좋은 배우자 만나기 좋은 부모 되기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 죽는 순간까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족, 나의 위치, 가족의 행복, 재력 이름 책으로 재치 있는 최재원 2032년 5월 5일 나는 지금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국회의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사 등의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는 50살이 되면 대선에 참여해보리라는 제의를 지겨울 정도로 듣고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내일 있을 헌법 개정안 수정을 무사 통과한 것에 대한 축하 파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신다. 내일 행사에 대통령실 참여하여 많이 신경이 쓰이시는 듯하다. 오늘 제일 힘드는 국회의장님 유엔 의장과의 오찬 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나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대법관인 남편과 나와 남편을 정확히 반씩 빼닮은 나의 두 소녀들과의 어린이날 스페셜 파티가 더 중요하다. 지금 나는 나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함께 나의 에마 람보르기니 RED로 금색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고 있다. 이런 유엔 회장님께 식사에 국회의장님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 나는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행복하다. 너무도. 2015년 8월 12일 나는 지금 서울대 자유전공학과 학생으로 인사부 강의실 앞에 우산을 들고 있다. 북가대학의 혈통을 잇는 자유전공학과에서 행법, 상법, 민사법, 헌법들을 공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일은 LEET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고3 때부터 관심이 많아 공부를 시작했던 리터는 느낌이 좋아 우수한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옆으로 민사부 교수님이 지나가시는 듯 하더니 긴 뭐뭐에서 눈여겨보고 있으며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내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다. 나의 대답은 당연히 예스다. 평소 어머니 같은 교수님께서 이를 축하해주기 위해 식사를 제의하신다. 너무 좋지만 나는 남친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탓에 많이 난감하다. 마침 저쪽에서 남친이 온다. 나를 외대로 추천하는 형사부 교수님의 편지도 함께 왔다. 그런 의미에서 세 명 모두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될 것이다. 강점, 호기심, 판단력, 사회적 성장, 예견력, 호연지기, 신중력, 감상력, 열정.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족, 사랑, 긍정적 마인드, 성공. 이름,
높고 하늘 고하늘 2032년 7월 23일 나는 지금 38살의 커리어 우먼이다. 현재 국제환경단체의 대표로 있는데 파리에서 국제환경회의가 열려 파리에 와 있다. 한국에 있는 남편과 두 딸들을 보고 싶다. 큰 한옥을 집으로 살고 있는데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든 에너지 제로 하우스이다. 빨리 개인 비행기를 타고 사랑하는 가족 봄으로 가고 싶다. 2015년 7월 23일 나는 지금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내일 남자친구와 바다로 놀러가기로 해서 열심히 다이어트해 43kg를 유지 중이다. 최근 HSK 6급을 취득한 후 중국어와 영어 과외를 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친구들과 브라질로 월드컵 응원을 갔었는데 올해에는 언니랑 파리로 여행을 갈 예정이고 자전거로 전국 일주도 할 것이다. 또한 환경동아리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나의 강점 신중함, 친절, 도전정신, 희망, 시민정신 드라마 리스트 1 나시수수 서울대 입학 5개 국어 배우기 우주여행 TED 같은 프로그램에서 강연 부모님 집 차 사드리기 터키 파리 여행 아빠랑 자전거 여행 가기 네덜란드 여행 가기 여행기 책으로 내기 전과목 1등급 달성 전교 2% 안에 들어보기 서울대 자전과 입학 서울대 로스쿨 수석 입학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2 국회의원석 한자리 확보 나라 경제 성장 10% 성장 정책 승인하기 가족과 함께 세계여행 부모님에게 별장 사드리기 대통령 하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꿈을 연결해주는 리더 소소연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 세상이 나를 기억하게 하자 45살 이후에 나는 분명히 전 세계가 기억하는 위인이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 2032년 5월 10일 나는 지금 구글 본사에서 경영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근무 조건도 좋고 연봉도 많이 되지만 나는 CEO가 되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자본을 모으고 사업을 구성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경제력, 미모, 자상함을 모두 갖춘 일명 엄친아와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아노 연주, 골프, 요가를 즐긴다. 남편과 함께 오페라나 뮤지컬을 보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취미 중 하나다.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 대학생 때 몸무게인 43kg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열심히 관리받아서 피부도 좋게 유지하고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기쁘다. 고등학생, 대학생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삶에 임하고 있다. 2016년 4월 2일 나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수시로 입학한 후 지난 1년간 고학점을 유지하고 동기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해왔다. 교수님이 나의 비전과 능력을 높이 찾아주셔서 학교 공부를 마친 후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전공과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예정이다. 수시에 합격한 후 열심히 관리해서 현재는 멋있고 자상한 남자친구도 있다. 오늘을 봄을 맞아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작년에는 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즐거웠다. 학업, 친구, 연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 이대로 쭉 유지해서 10년, 20년 후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나의 강점, 창의성, 사회적 진흥, 유머감각, 호연지기, 예견력 드라마 리스트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하기, 멋있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 꾸미기,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기, CEO가 되어 나의 이름을 걸고 사업하기, 세계의 위인들 50명 이상 만나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대주택에서 살기, 나의 피아노 연주의 얘기, 나의 책 출판하기, 세계 자산가 탑 안에 들기, 탑 10 안에 들기, 전 세계를 돌며 나의 성공 비법 강연하기. 이런 이수연 자신에게 던지는 한마디 확신하고 사랑하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가치관. 2032년 6월 10일 나는 지금 둘째 아이를 입양하려 가는 길이다. 요리사인 남편과 결혼해 독일에 와 산지 벌써 3년째이다. 여기에서도 톱바원으로 쭉 일을 하고
쭉 기자 일을 하고 있다. 가끔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있다.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고 매주 축구 모임을 꾸준히 열고 있다. 다음 달에는 통영 도서관 완공식에 참석하러 한국에 간다.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곧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 가입해 활동할 것이다. 내년에는 엄마 아빠가 살 예쁜 집을 살 것이다. 자연 속에서 편히 사시기 효도하고 싶다. 현재 행복해다. 2015년 6월 10일 나는 지금 대학생으로서의 첫 생일을 기념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했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한 지 벌써 3달이 됐다.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고 학교 신문부와 토론 동아리에 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사 축구 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연습도 한다. 벌써 경제적 여유가 생겨 독립하고 싶다. 곧 혼자 독일 여행을 가 많은 걸 배울 것이다. 내일부터는 나의 강점, 창의성, 시민정성, 사랑, 열정, 공정성, 지도력, 드라마리스트, 기자되기, 독일에서 살기, 아이 2명 입양하기, 요리사와 결혼하기, 교육부 장관 되기, 그린피스 활동하기, 축구 계속하기, 책 많이 읽기, 청건, 아프리카의 도서관 짓기, 정의롭게 살기. 아이의 비전을 꺾는 부모, 키우는 부모. 세상에 허황된 비전이란 없다. 선생님 우리한테 비전을 적으랬더니 글쎄 어디에 가겠다네요. 자녀 코칭 세미나 며칠 뒤에 한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어디 가겠다는 아들을 둔 엄마치고 목소리가 밝지 않았다. 축하드립니다. 의사 아드님은 주시겠네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유 선생님 놀리지 마세요. 그 성적이 무슨 의대예요. 100분 죽었다 깨어나도 걘 의대 갈 실력 안 돼요. 이렇게 허황된 비전도 비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 한 번은 한 중학생의 아빠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가 적은 비전을 보고 호되게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장기 비전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출근한다고 적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무슨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비전에 화를 낸 건 아이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장난치는 비전을 설정한 걸로 여겼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성적도 안 되는데 어디에 지나갈 거라든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출근할 거라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고 진정성 없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영화배우가 되리라는 처음의 꿈을 품고 LA에 도착한 한 미국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병들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던 그는 집도 직업도 없는 빈틈들이었다. 햄버거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낡은 중고차 안에서 잠을 청하며 건건히 살아가는 그에게 영화배우는 아득히 멀기만 한 꿈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헐리우드라고 적힌 간판이 내다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 하염없이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던 그는 문득 수표책을 꺼내 스스로에게 $10,000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을 지급하는 서명을 했다. 지급일자는 오는 뒤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는 그 수표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마침내 오는 뒤 지급 날짜가 되었을 때 그는 영화 덤 앤 더머의 출연료로 $700만, 배트맨의 출연료만 $1,000만 받았다. 그가 스스로에게 지급했던 수표가 부도나지 않고 실제로 결제된 것이다. 그 젊은이가 바로 톰 행크스와 톰 크루즈의 뒤를 이어 $1억 흥행 배우로 손꼽히는 짐 캐리다. 낡은 중고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던 그가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가 서명한 $10,000 수표를 보았다면 비웃었을 것이다. 호황된 꿈이랑 일찌감치 부리고 접시 닦기라도 하라고 따끔하게 하다는 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수표를 가슴에 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짐 캐리는 마침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짐 캐리의 사례가 특별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아이들도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다. 허무맹랑한 비전을 현실로 만든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지승이는 아무런 꿈도 의욕도 없는 아이였다. 성적은 전교 430명 가운데 400등이었다. 그러던 지승이가 겨울방학에 카네기 스쿨에 들어와 비전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좋아하는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었던 지승이는 친구들이 비전을 발표하는 동안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비전 카드에 단 한 글자도 적지 못한 지승에게 트레이너가 말했다. 내 현재 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적어. 그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지승이는 2가지 비전을 적었다. 전교 50등 안에 들기, 국사 100점 맞기, 카이스트에 다니는 형처럼 공부 잘한다는 소리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마음에서 적은 비전이었다.
그 뒤 지성이는 조금씩 달라졌다. 빚은에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되기 위해 난생 처음 노력이라는 걸 해보기로 했다.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 공부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300점 만점에 무려 290점을 받은 것이다. 전교생 640명 중에서 18등을 해서 전교 30등 안에 드는 학생에게만 주는 상까지 받았다. 전교 50등 안에 들겠다는 비전을 달성한 지성이는 이번에는 국사 만점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국사 문제집을 5건이나 풀었다. 그리고 정말로 국사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제 지성이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교 400등을 하던 지성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입학이라는 또 다른 비전을 향해 달리고 있다. 평범한 아이가 이룬 기적은 또 있다. 민사고 3학년 현진이는 어릴 때부터 MIT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그만한 실력이 되질 않아 늘 고민이었다. 다들 현진이에게 MIT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알아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현진이는 꿋꿋하게 MIT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MIT에 입학 허가를 받아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알다시피 미국 대학들은 성적뿐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전반적인 활동사항을 반영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MIT에서 높이 평가를 한 것은 10살 때부터 MIT 입학이 비전이었다고 밝힌 현진이의 에세이 그리고 강원도 지역대회에서 상위를 차지한 농구 실력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의 농구대학에 겨우 3팀에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진이는 지역대회에서 꼴찌였다. 하지만 어쨌든 참가한 3팀 가운데 3위임에는 틀림없었고 MIT에서는 이 결과를 고지고지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진이는 운이 좋아 MIT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만일 현진이가 MIT에 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또는 주변의 말로의 비전을 포기했더라면 그런 행운을 잡았을 리 없다. 그러니 현진이의 비전이 행운을 끌어당겼다고 봐야 옳다. 지성이와 현진이는 세상에 허황된 비전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아이들이다. 보통 사람들 눈에 전교 400등이 전교 50등 안에 들겠다는 것이나 되지 않은 성적으로 MIT에 입학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똥구름 잡는 허황된 비전이었다. 하지만 두 아이들은 자기 비전을 결코 허황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냈다. 카네기 자녀 코칭 1단계에서 아이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라고 했던 것은 아이가 무엇을 원하고 힘들어하는지 알자는 취지였지 아이의 비전이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재단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비전의 힘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현재 상황에 비추어 달성이 가능한 비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 순간 비전의 힘은 효력을 잃는다. 현재 성적이 형편없다고 해서 의대 입학이라는 비전에 허황된 것은 아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출근하겠다는 비전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자가용 비행기가 상용화되는 날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부르짖으면서 어째서 아이들이 비전에는 한계를 두려 하나. 허황된 비전이라고 실현 불가능한 비전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내뱉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아이의 비전을 허황되고 실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혹시 당신도 아이의 비전을 꺾는 부모인가? 재작년에 카네기 스쿨에서 만났던 중학교 3학년 수연이는 영리하고 꿈 많은 소녀였다. 성적 또한 아주 좋아서 중학교 다니는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수연이의 비전은 민사고와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미국에서 베나스로 일하는 것이었다. 수연이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비전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문득 수연이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 비전대로 잘 살고 있느냐고 물었던 수연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저 비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민사고도 안 가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녀요. 민사고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 중이라는 소식을 기대했던 나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랬구나. 좀 의외네. 왜 비전을 포기했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 놀랍게도 수인이의 비전을 꺾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수인이의 비전을 듣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 민사고 졸업생들은 대부분 유학을 간다면서?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라 외국 유학 다녀왔어도 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 하버드 로스쿨도 그렇고 까딱 잘못하면 너 미국에서 비싼 수업료들을 공부만 해놓고 실습 되는 거야. 그런데도 굳이 민사고니 하버드 로스쿨이니 갈 이유가 있겠니? 아빠 말씀에 기가 죽은 수연이는 민사고도 하버드 로스쿨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전 이제 되고 싶은 것도 비전도 없어요. 그냥 성적되는 대로 대학 가서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 거예요.
나는 수연이가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수연이 아빠가 아이의 비전을 꺾어버렸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수연이 아빠가 비전을 반대하느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수연이 뒷발질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비전을 헛된 꿈으로 몰아댈 게 아니라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수연이의 비전을 이룰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 아니면 정말로 수연이가 고 학년 실업자가 될까 염려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몇 년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상황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수연이가 하버드 로스쿨 나와 실업자가 된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다. 아빠 말대로 수인이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빠는 현재 상황만 보고 수인이의 비전은 헛된 꿈이라고 몰아붙였다. 아빠가 꺾은 것은 수인이의 비전만이 아니었다. 수인이의 모든 희망, 의욕, 의지까지 꺾어버렸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비전의 현재 상황에 비해 너무 원대하고 높다고 해서 이르지 못할 거라 속단해서는 안 된다. 헛되고 황된 꿈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안 된다. 비전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그 과정이 아이에게는 귀한 배움의 기회이자 경험이 된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점은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너무 낮은 목표를 잡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다.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아이는 베투산까지는 쉽게 오르지만 베투산에 오르는 것은 목표인 아이는 에베레스트산까지는 오르지 못하는 법이다. 이제 막 인생이라는 산에 오르려는 아이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지 되돌아보자. 나는 에베레스트를 꿈꾸게 하는 부모일까? 아니면 위험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베투산까지만 가라고 하는 부모일까?